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나누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드라마 저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이 몰려와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저 위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꽁지 끝을 따라 무지개 내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다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게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녹슬은 철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 가게. 네, 안녕하세요. 8월 한미 당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통해서 핵 전쟁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은 노래에서는 자총을 내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철조망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일지인데 그 모든 마음을 뒤로 하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반도의 상황을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80년간 주둔 중인 주한기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 평화 활동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 PTN이라고 합니다. Peace Trail Now. 네, 에서 요즘에 핵 전쟁 연습 중단 촉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은 이미 5월 달에 한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으나 5월 달에 PCUSA 미 장로교회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워킹그룹과
평화사역부에서 주관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은주 목사님과 안김정혜님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획하셔서 5월 24일 오늘 저희가 모시고 발표를 들을 세 분과 함께 워비너를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그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 분의 발표자와 그다음에 한 분의 기조 발표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채팅방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간담회는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잠시 비디오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채팅방에 들으시는 동안 채팅방에 그 질문을 남겨주실 때에는 어떤 분에게 꼭 답을 듣고 싶으신지 이름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의 발표에 앞서서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기조 발제는 안김정혜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안김정혜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김정혜님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5년 워먼크로스 DMZ 여성 평화 걷기 대회에서 남측 실행위에서 조직하시고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상임대표이시자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안김정희님께 기조 발제, 주한미군의 역사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안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조발제로 주한미군의 역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역사입니다. 진주와 주둔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9월 8일 대일전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미국이 협상 결과 38선 이남에 총 7만 명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3년간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소련을 봉쇄하는 봉쇄 정책 외에 다른 구체적인 대한반도 정책과 지침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보루로서의 의미만 남한에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고, 그 당시에 남한 단정을 주장하던 이승만의 남한 단정 수립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남한 군대가 창설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죠. 그리고 무장과 훈련을 주도하고 후에 한국전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형식상 주한미군은 철수했지만 약 500명의 주한미 군사 고문단이 계속 남아서 한국군의 훈련과 무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주둔 중인 역사상 한반도 주둔 최장 외국군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력은 총 28,500명입니다. 자, 이러한 그 역사를 배경으로 왜 주한미군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이 됩니다. 문제는 제4조에
외부 무력 공격 위협 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을 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파로 미국의 핵무기와 사드 배치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입니다. 1966년에 체결됐는데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죠. 그런데 가장 불평등한 협정으로서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시 재판 관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없고, 그리고 수사 과정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 미군에 대한 구금이 불가능하다든가 증거인멸을 없애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를 배경으로 주한미군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 이탈입니다. 원래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간에 체결될 때 대북 견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목적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국 견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오산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는 미 고공정찰기 U2기가 대만 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수행 중입니다. 미국이 2006년 표방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정책은 기동성과 신속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고정되지 않고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 개입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정하다시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사태 발생 유사시에 주한미 공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대만에 투입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핵 탑재 항공모함, 그리고 전략 자산의 전개 등 대량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도 가로막고 있지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태이고 여러 책에서도 나오지만 동맹 속의 섹스라든가, 그리고 그레이스 조의 테이스트 like war, 전쟁 같은 맛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되고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2년 전인 2022년 9월 29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기촌 미군 위안부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혼혈화 문제입니다. 흔히 코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사회적인 차별, 질시, 그리고 미국 본국에 있는 친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등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지 오염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평택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모든 기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을 미국이
치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군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1992년도에 윤구미 사건이 있었고 주한미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또 미군 훈련 중인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 두 소녀가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200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살인, 방화, 교통사고, 폭행 등 수도 없이 많은 주한미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커다란 주한미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의 역사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그다음에 지역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분이 어디에서 참석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담회는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맨 밑에 그 지구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누르시면 영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네, 거기에 그걸 클릭하셔서 영어로 된 통역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사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마다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어떤 용악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군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현재에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기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 분의 발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요, 최성희 님이십니다. 최성희 님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14년간 제주 해군기지 및 제주 군사와 반대의 투쟁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현재 강정 평화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성희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제주 군사 증강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투쟁입니다. 최성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성희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저는 제주 군사 증강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투쟁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나눕니다. 강정마을은 대한민국 남단 제주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강정은 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강정천은 제주도 남단 도민들의 중요한 식수로 쓰입니다. 군사기지가 지어지기 전 강정천은 화산섬 제주에서 보기 드물게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군사기지와 군사기지 진입도로가 지어진 후 하천은 급격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강정에 사는 제 친구 카레가 편집한 영상 일부로 강정 투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Her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Korea, we are struggling against increasing militarization, even though this island was officially declared an island of peace in 2005. During 15 years of resi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vy base here in Gangjeong Village, we have learned the devastation caused by militarization, the abuses of human rights,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ain of broken community. But we have also learned the power of cooperation and creativity to keep our hope of peace alive. 예.
예, 여기 지금 잠깐 슬라이드가 먹혔는데 일단 공유 중지하고 다시 열겠습니다. 음, 예. 제주해군기지는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파괴하는 건설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한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한국기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미군은 자신들의 군대를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내용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한 기지, 미국 기지로 보아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된 후 현재까지 약 15차례 이상 미 핵 잠수함, 미 이지스 구축함 등 미군함들이 연합훈련 전후로 기지에 와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호주 군함과 캐나다 군함들도 각각 2번, 1번씩 왔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이 있었고 미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 14개국에서 외국 군함 21척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외국 군함의 입항 자체가 연합훈련이요 전쟁 훈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자꾸 막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예. 화면이 보이십니까? 예,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그 한국 군함들은 전 세계 미국 주도 전쟁 훈련을 위해 하와이로 필리핀으로 중동으로 보내집니다. 올해 6월 7일에도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양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에서 군함들이 출항했습니다. 2월 27일, 29일에는 제주 남방 해상에서 최초로 한미일 다영역 전쟁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다영역 전쟁훈련은 기존의 육, 해, 공 영역 외에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우주 영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미 핵 작전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가 최초로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7월 11일 한미 정상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한국의 핵무기를 통합한 일체형 확장 억제를 약속하며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핵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는 올해 4월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가 한미일 공중전력과 연합훈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공격형 미 핵 잠수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듯 핵 전쟁 연습 전후에 미 핵 잠수함이 제주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훈련을 앞두고 8월 10일 부산에는 미 강습 상륙함이 입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일까요? 2016년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인 2011년부터 제주 남방 해상에서는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서해안 평택 미군기지, 군산 미군기지, 성주 사드 미군기지 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입니다.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는 2013년에 쓴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는 자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 함대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의 동해 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2022년 12월 국민의힘 북핵특위 총력 북핵 대응 전략 보고서는 북핵 위기 시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하고 신공항 건설 시
미군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사전 검토용에는 제주도가 미 핵무기 한국 배치에 최적지라는 표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는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음으로써 언제든지 핵 전쟁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미일 동맹 구축 및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모여 사실상의 한미일 동맹을 선언하고 해양 안보에 관한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5월 10일에는 한미일 해안 경비대 간의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향후 오커스, 미국, 일본, 필리핀 군사협력과 함께 미국 주도 아시아판 나토 출범의 토대가 되어 한반도, 인태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해군기지의 다른 이름은 제주 민군 복합 관광 미항입니다. 군함과 크루즈는 같은 수역을 사용합니다. 작년부터 부쩍 크루즈 운행이 늘었고 올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루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지 안에 미 이지스 구축함과 중국에서 온 크루즈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기지가 완공되기 훨씬 전 한국 해군이 관광항으로도 쓰일 기지를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큰 간판에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많은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매우 의아한데 해군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또한 군대가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지가 지속되기 위해서 관과 군대는 민관군 상생 협약을 필요로 합니다. 마을의 역사는 관과 군대에 박제화되고 마을의 경제는 기지이자 관광항에 종속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주 저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주는 과거의 탐나 왕국이었고 10세기 초에 고려에 복속되었습니다. 제주의 역사는 중앙정부와 강력한 외세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주는 일본 제국주의 기간 동안 특히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도 전체가 군사화되었습니다. 제주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고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한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군 정청이 남한에 와서 점령했습니다. 제주 항쟁과 학살은 공식적으로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한국 전쟁이 포함됩니다. 미군은 제주를 좌익권적과 붉은 섬으로 낙인하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분단과 남한 점령, 탄압에 반대하여 섬 주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만 명 이상의 섬 주민들이 미군과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왜 태평양인가? 이런 식민지로서의 고통과 투쟁의 역사는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괌, 마리아나 제도, 하와이, 필리핀 등 많은 태평양의 섬과 국가들이 미군 기지로 고통받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 기지가 철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군들이 방문군 협정, 국방협력 강화 협정 등에 의해 미군 기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가 형식적으로 한국 기지이지만 내용적으로 미국 기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지구의 해양을 자신의 해양이냐 구획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제주와 많은 섬들이 미국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 명명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서 중요한 이곳은 대부분이 해양입니다.
태평양 섬들은 섬주민들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침략 기지로, 플랫폼으로, 핵실험의 장소로 착취되고 학살되어 왔습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해수 상승과 더불어 핵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섬들은 또한 림팩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전쟁 훈련에 동원됩니다. 제주는 전쟁 훈련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행동에 연대합니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는 이러한 섬들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위에서 평화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캠프는 2014년 제주에서 제주, 오키나와 대만 등지에서 활동가들을 비롯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이 세 섬이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젊은 이들에게는 우정과 연대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립니다. 카레와 낭 등 제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강호 박사님이 구상한 공평의 프로젝트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 세 섬을 무동력선으로 항해하는 프로젝트로 작년에 사진에서 보시는 분들이 100일 동안 제주, 오키나와 대만 세 섬을 항해하기도 했습니다. 공평에는 이 세 섬을 잇는 삼각해역입니다. 많은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이러한 해상 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정활동가 식초는 올해 핵을 반대하는 골든룰 보트 항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통해 평화운동은 국제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입국 거부와 체포, 강제 출국 등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 교포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국주의는 곳곳에 제국주의 동맹을 구축하고 군사기지와 첨단 기술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작년 10월 7일 이후 약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의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전쟁 무기 기업 하나 시스템은 몇 년 전 이스라엘의 무기 기업 엘빗 시스템즈와 기술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무기 기업으로 제주의 군사화가 증가할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같은 무기 기업의 협력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16년 제주 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의 군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진입도로 그리고 첨단 시설들은 우리 삶을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삶의 군사화와 제주의 군사주의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우주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11월 한미 우주 심포지움을 가진 데 이어 우주산업 포럼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한미 우주 협력의 핵심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 구상에서 우주 통제와 지배는 2차 대전 이후 핵심 요소였는데 한국과 미국은 2016년 한미 우주 협력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림에서 3번 제주 해군기지를 비롯 검은색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최근에 완공된 시설들입니다. 2번은 공군이 공동 창설한 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박물관으로 해군 기지보다 2년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1번은 일제시대에 세워져 미군이 한국 전쟁 때 쓰고 지금도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더 기지입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모두 국가 항공우주정책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4번은 2022년 완공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한국이 앞으로 저궤도에 쏘아 올릴 70여 개의 위성 모듈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 위성들은 다수가 정찰과 관측, 즉 군사적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 정보 활동은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 미국에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성들 및 로켓들을 제작, 발사하고 위성 정보를 송수신 분석하는 것이 우주산업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무기 기업들이 그러하듯 한화 등 한국 무기 기업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5번과 9번은 컨텍이란 우주산업 기업입니다. 컨텍은 9번 지역에 12개의 레이더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자주색으로 보이는 곳들입니다.
정부는 동쪽구 성산 지역에 신공항을 강행하려 합니다. 많은 타당한 이유들로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곳에 공군기지를 지으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12번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차로 15분 걸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무기기업과 기술 협력을 한 하나 시스템이 이곳에서 우주센터라는 이름 아래 위성 공장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작년 12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동해상 발사장에서 관측 이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림에는 7번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4일 당일 30여 명의 평화활동가가 해안에서 하나 시스템의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중에 로켓이 굉음을 내며 발사였고 그것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제주에 하나 우주센터가 지어진다면 제주도민들은 그러한 악몽을 더욱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켓 발사는 군사화를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기후재앙을 악화시킵니다. 로켓 발사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 또한 로켓 제작을 위해 들어서려 하는데 이 기업은 제주 서쪽에서 올해 곧 다시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말뿐인 평화의 섬이지만 냉전 해체 후 제주에 모인 국내 학자들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1991년 10월에 열린 제주국제협의회 포럼에서 나온 그 5가지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1번과 4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는 비무장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저희 친구 카레가 2년 전 편집한 림백 반대 영상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은 2022년 만들어지고 유튜브에 올려진 강정 피스 웨이브 캔슬 리팩 영상의 아주 일부입니다. 전쟁 훈련은 해양 생명을 학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의 평화권을 유린합니다. 전쟁 훈련을 반대하는 우리의 연대가 삶의 군사와 전쟁을 막을 것입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않아도 내일은 날 감았어도 그거는 행복한 밝게 수 있는 하루 웃으며 흐르는 하루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신 최정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 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일단은 제주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다들 알고 지내왔죠. 근데 언젠가부터 제주가 미군의 그 제국주의의 손길이 닿으면서부터 제주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주에서 함께 그 활동하고 계시는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최성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주로 가겠습니다. 성주 평화활동가 손소희님께서 다음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손소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사람에서 노동 기록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한국의 작가 노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성주 평화활동가 손소희님의 오늘 발표 주제는 성주 사드 반대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비디오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비디오의 원활한 상영을 위해서 지금 화면의 본인의 비디오는 잠시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디오를 먼저 상영하겠습니다. For the past 7 years, the US has been building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or THAAD, system in a small town called Soseongri in South Korea. The US military claims that THAAD will protect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but in reality, THAAD is a high altitude missile shield that cannot stop short-range missiles that North Korea could use against targets in South Korea in the event of war. The real purpose of THAAD is to deter China and protect US assets in Okinawa and Guam. The building of THAAD is further escalating the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oseongri was originally a peaceful village of about 60 residents. The residents are mainly elderly people in their 70s and 80s. But the peace of Soseongri was shattered by the arrival of THAAD. 기지정사가 철저한데 철저한데 불법자도 철거하라 불법자도 철거하라 하나 둘셋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자, 그러면 의자들은 모셔놔. 경찰의 말이 들지 말라고!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할머니 일어나시겠어요? 아니 이따가 바꾸라. 내가 누구나 여기. Residents of Soseongri say that the arrival of THAAD put them on the front lines. As a result, they live in constant fear of war. 생활이 많이 달라졌지. 이제 사드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뭐 일이 없고 이럴 때는 일어나면 운동도 하고 내가 우리 논이 요 위에 있잖아. 소이신 알잖아. 그래 이제 항상 거기를 갔다 오고 이랬거든. 이래 운동 삼아서 내가 일을 하러 갔는 게 아니고 그래 갔는데 이거 사드 들어오고 나서는 집회하러 매일 가야 되지. 연신 비상 걸리지 이러니까 항상 마음이 긴장돼가 있어. 50년. 딱 50년 돼. 딱 50년 살았다. 23에 시집하고 우리 큰딸을 24에 낳았거든. 여기는 저같이 손박하고 저녁으로 모이가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임회장 집에 가가지고 만날 것 같다. 사드 들어오기 전에는 저녁으로 그 모여가지고 사과도 깎아 먹고 뭐 잡채도 해 먹고.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 위험하잖아. 또 그게 또 한 번에 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위험하다 한데 그 와가 되겠나 그래. 안 해야 되지. 이만 무기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바로 머리 위에 아이가 바로 집디니까. 좋은 거면 우리한테 안 했겠지. 좋은 거 안 했지. 걱정이라. 우리 최전선 아이가 이 마을이. 그러니까 불안하지. 최전선에 사는데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노? 예를 들어 뭐 북핵을 막리였잖아요. 막는 거 아니라 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거든. 아마 무식한 시골 할매라도. 그래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게라 이 마을이 최전선이라고. 그런데 최전선에 사는데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 안 편하지. 그래 장 뭐 불안하고 긴장돼가 살고 있는 게라.
stop occupying Sosangri. No THAAD, yes peace. Who makes war? USA. For the past 7 years, residents of Soseongri have held weekly protest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HAAD base. Gathering in front of the village hall, they have been protesting to stop fuel trucks, US military buses, and construction materials from being brought to the site. South Korean police blocked the residents of Soseongri so that the US military can proce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HAAD base. The residents of Soseongri are physically unable to overcome the overwhelming police force, but that hasn't stopped them from protesting. 자, 어머니, 일로 합시다. 어머니야. 소송리 주민들이 겪는 이 일상의 이 고단함, 이 폭력의 짓밟히는 이 현실을 어머니야, 자, 모릅니다. 일로 합시다.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어머니야. 우리들이 여기서 매일매일 자, 일로 합시다. 어떤 일을 겪는지 전혀 관심이 어머니야, 없고 일로 합시다. 오직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예, 짓이야. 그건 아시겠는데. 사이즈가 뭐 그게 우리는 뭐 경찰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더 가고 자, 그럼 밥 먹으라 하면 먹고 이래야 되는 거가. 여기 우리 주권은 어디 가서 찾노? 우리 주권을 어디 가서 찾아? 어르신 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뭐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 경찰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안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부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예, 칼 끼세요. 자, 어르신 이제 하는 것만 해드릴게요. 자, 넣을까요? 내가 못 시키네. 자, 넣으세요. 여기 좀 넣어봐. 자들 한테 맡기지 마. 송승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The prolonged, ongoing, and daily tensions and confrontations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the residents of Soseongri. 정 말하자면 평화롭던 마을이 말하자면 불안하게 살고 있지. 불안하게. 마음이 편하질 않아. 항상 긴장 속에 사니까 불안하지 뭐. 그래 견디기가 힘이 든다. 마음이 답답하게 힘이 들고. 할매들 이제 7년 8년째 드니까 처음 병이 다 들고 할매들도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다 병이 다 들었어. 요새 사실은 내가 원래 허리 수술해가 몸이 안 좋아요. 오늘도 안 가고 아침 평화행동하는 아침에 집회에 안 나갔어. 안 나가니 또 불안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들하고 어떤 충돌이 있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미군들 들어오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다 싫지 뭐. 왕만 꿈도 꼬이지 뭐. 꿈도 꾸였다고? 꿈도 꼬이지 맨날. 어떤 꿈 꾸는데? 경찰하고 맨날 싸우고 군인들하고 싸우고 이런 꿈을 꼬이대. 아래찌는 뭐 이상한 옷을 날 입혀가지고 옆에 저 경찰 구인 서가지고 바로 서랍게 싸고 이래가지고 서서 오래 서서라게 손이 지리요. 손이 지어서 이렇게 텅자도 보게 이렇게 꿈이라. Nevertheless, the people of Soseongri continue to resist. 옵니다. 밀지 마시고. 손 이렇게. 그래 와서 막으면 뭐 우리야 뭐 힘이나 있나 뭐. 할매들이 점딱해도 못할 겐데 뭐. 그래 나가고 했는데 가도 뭐 빌 수도 없고 렌체 이길 수도 없고 이놈 미국 놈한테 욕이나 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거든. 내 한 번 가지고 막 못 막는 건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뭐 막지는 못해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지. 끝까지. 미군 놈 지나가는 거 보면 막 이런 게 올라와. 이런 게 차도 싹싹 빼지. 차도 수없이 댕긴다. 평일에 많이 댕겨. 지나가다가도 보면 차 지나가고 나서 간다 카이 그게 석가야 돼가지고 기대가 없어도 그냥 손으로도 막 이렇게 본다 카이 욕을 하면서 입으로 얘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데도 자연적으로 그래 나와. 왜 우리 못 살고 이래 만들어? 나만 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다 갈락하게 이 모양을 만들고 동네 하도 안 친제가
8년째라. 하도 많지 못해 뭐했어. 사전에 인간이라고. 이거 싸우러 안 나가면 일해야 되지. 일하다가 싸운다 가면 가야 되지. 언제 그거 하도 칠려가 되노. 이제 하도 이름도 모르겠다. 그따구로 행동하려거든. 미국 그 복상 망해버라 마.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싸울 때까지 싸워보는 거지 뭐. 못 막아도 싸울 때까지 싸워보는 게다. 뭐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게 내 생각에도 뭐 몇 년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고 없어도 제발 뽑히기는 뽑혀갖고 우리 조상이 묻히고 뭐 내 고향을 그래 편안하고 좋은 마을로 만들면 안 좋겠나. 자녀들도 자주 옮기고. 미군 고지 많이 있잖아. 미군 고지 미군 부대가 많이 있잖아. 다 가지고 미국 사람 싹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편하게 우리끼리 살면 좋겠어. 그게 제일 좋아 이래. 그래 밑에 아들이 큰 아들이 크지. 우리야 이제 어지간히 다 살아가지만도 미국 사람이 이제 땅 더럽히고 밟히고 하는 게 나 싫어. 우리끼리 살고 싶어. 우리끼리 정말. 내일 짜도 빠집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아이고 저도 화를 내거든만 나는. 진짜 싸도 빠진다 가만 마. 제발 갚으면 속이 확 튀기 싶은데 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그래 미국 시민들 제발 우리 한국을 너무 자기네들 힘이 닦고 억누르지 말고 시민들도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힘없는 사람 뭐 좀 도와주는 셈 치고 저 같이 시민들도 나서서 사드는 한국에 두면 안 된다. 철수해라.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기는 우리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소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의 더 리얼 뉴스 네트워크에서 소송이 문제에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좀 그 영상을 좀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스튜디오 R과 제가 그 소송이 주민들을 만나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사드 반대하는 주민이고요. 성주는 참외가 유명한 농촌 지역인데요. 인구는 한 4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성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도 2016년 7월 12일 날 밤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전략 무기인 사드를 갑자기 성주로 배치한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주군청으로 몰려들었고 처음엔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일단 촛불을 켜고 야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당시에 대한민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주로 내려와요.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면서 저희에게 협조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분노한 성주 시민들은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를 철회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그들이 타고 온 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정부 강요는 한 8시간 정도 버스에 갇혀 있어야 했고요. 결국은 그들은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성주 시민들의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성주군청에서는 매일 수천 명이 모여서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성주 성상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시민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배치 장소를 소송리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로 옮겨버렸습니다. 소송리 주민들은 또 한 번 배신감과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소송리 주민들은 체념하지 않고 마을 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전부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송리는 아주 길고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경에 한국 사회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음 해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결정되지만
그때의 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사드 배치는 계속 추진을 합니다. 4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6일 한국 경찰 8천여 명이 소송리로 들어와요. 한국 경찰은 저항하는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군이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싣고 들어올 수 있게 보호합니다. 5월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저희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드 배치 진행을 멈추게 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또다시 한국 경찰 8천여 명이 소송리로 들어와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미군을 보호합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은 밤새도록 온몸을 던져서 사드를 막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엄청난 국가 공권력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드 6기와 레이더가 소송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소송리 주민들은 결코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뽑겠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난 8년 동안 사드 미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저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미군들이 함부로 마을길을 밟지 못하게 소송리 마을길을 지키고 선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핵심 시설이고 이걸 운영하는 발전기, 전기시설, 레이더가 취득한 정보를 분석하는 컴퓨터 장치, 분석된 걸로 미사일을 추격하는 요격 미사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도 교가미사키와 사리키 두 곳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발사 미사일까지 갖춘 완전 포대가 있다는 게 일본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2017년 5월경에 일본 교가미사키를 방문해서 사드 레이더 기지 인근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교가미사키는 울창한 숲과 바다가 무척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인데요. 사드 레이더가 바다를 향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선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봤고요.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 헬기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도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면 비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송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이 김천 쪽인데요. 바로 그 500m 앞에 노곡리라는 또 다른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이 100여 명 살고 있는데요. 2017년 사드가 배치 사드가 배치되고부터 한 7년 만에 암 발병 환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암투병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사드 미군 기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는 노곡리 마을에 암 발병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 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암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건 정부 당국이 원인을 알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에 협조하면서 자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은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저는 사드라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전쟁 무기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싸웁니다. 전쟁 말고 평화를 심는 운동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늘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은주 목사님께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고, 또 이번에 해외 동포연대 분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소송리의 상황을 좀 알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TRNN에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송리에서, 성주에서,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투쟁하고 계시는 손소희 발표자님께 저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싸움이에요. 8년. 네. 뭐 하나 나아지는 거는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싸움이 연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까 그 비디오를 보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은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다.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데 왜 미군들이 우리 땅을 밟고 자꾸 들어오느냐.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살겠다는데 자주적으로 우리가 평화도 이루고, 네, 뭐,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더 좋고요. 그런 우리끼리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어머님의 말씀이 조금, 네, 가슴이 와닿았고요. 늘 생활이 즐거웠던 어머님들에게 그 소성리 분들에게 그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모두 빼앗아간 그런 사드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 손소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미군 기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평택 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발표이시고요. 평택 평화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윤경님께서 평택 미군 기지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임윤경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기지가 두 곳이나 있는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까 설명했듯이 평택평화센터 소속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선 주민들의 그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현황과 평택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 사고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소파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반복되는 미군 기지 환경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 YRP와 한강 이북의 이제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용산 기지 이전 계획 죄송합니다.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 관리계획 LPP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은 전통적 의미의 고정 배치 개념에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유동 배치 기지 개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이 두 개의 허브 기지를 통폐합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은 2024년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사업에 맞서서 평택 주민들은 미군 기지 확장 반대 투쟁을 벌입니다. 군 기지를 어디에 만들까 하는 그 기지의 선택은 모두 미국의 선택입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군사훈련이 적합한지 기지의 선택은 모두 미군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군사훈련이 적합한지 지리적으로 그 여부만 고려하여 결정할 뿐입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나 협의는 절차의 일부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부 간의 협상만 있을 뿐이지요. 2002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발표되자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토지 강제 수용으로 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주민 강제 이주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러왔는데요. 아직도 상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그렇게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조성되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오산미 공군기지 K55와 캠프 험프리스 K6가 주둔하고 있고 기타 공여지로는 CPX 훈련장, 소총사격장, 알파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 면적만도 2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면 속 사진은 K55와 K6 평택 미군기지 두 곳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얀 화살표는 환경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내부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미군과 미군 가족, 미 군무원, 미국 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택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평택을 지원하는 평택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법으로 인해 평택은 공장단지가 들어오기 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은 미군기지 면적과 평택 주거지 면적, 그리고 공장 면적이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면적과 거의 동일한 면적이 미군기지이다 보니 사건, 사고와 환경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와 그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투기와 헬기가 장기간 동안 내는 소음,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 생물무기 실험실 운영, 전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유해 물질과 기름 누출, 공공하수처리장 폐수 불법 유입, 주택가 레이더 불법 설치,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미군기지 장벽으로 인한 마을 침수 피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평택 공공하수처리장 사진으로 미군이 불법적으로 폐수를 유입시킨 곳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월 전투기 추락사고 당시 모습인데요. 주변 논밭으로 유해물질과 기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도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하천이 오염된 모습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사고는 미군 기지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속에 있고 농축산물, 작물 재배 등 토지와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는 지역에도 산재해 있어서 위협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로 인한 생활 환경 속 유류, 중금속, 유해 화학 물질 주민들이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파 환경 규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런데요.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 협정 소파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이 세간에 밝혀지면서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주한미군은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나거나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한미 소파 제4조 1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년 한미 소파 4조는 미국 군대가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토지와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시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미군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로 한미는 2001년 한미 소파 개정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미군의 부대 시설과 주변 환경 오염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군 기지의 주기적인 환경 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고 환경 오염 조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넣었어요. 또 미군 측이 환경 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데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이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미국 측에 해결하는 등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주한미군은 바단기지의 오염 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미 소파 제1조 1항을 들어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배상 책임이 없다면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미 양국 간의 소파 환경 규정 합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한미 소파 환경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좀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한미 소파 환경 규정에는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와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는 한미 소파 환경 규정에는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환경법을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에 기술된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단어는 강제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 소파 제4조 1항은 국제법상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원상 복구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환경평가 절차를 도입했는데도 주한미군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른 키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 절차에서 주한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이 발견돼도 정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말하는 키스에 해당하는 오염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는 미군 측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해야 하는 통보와 정보 공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 기록과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공유받은 기록이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미 소파 환경 규정의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평등 조항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이제 좀 6가지로 또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소파 제4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한미 소파 제4조는 한국이 제공한 부대 시설이나 구역에 미군이 행한 건축과 같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 역시 그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 조항의 면제 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또 환경 규정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행의 선언적 환경 규정을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한미군의 환경 정책을 한국 측이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접근 절차와 환경오염 치유 절차 합의서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 공개에 대하여 미군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 국민의 알 권리가 주한미군에 의해서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군이 수행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의 결과와 오염 정화의 방법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 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의무조항 신설을 협의를 해야 하고 키스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국과 체결한 여타 규정보다 한국의 환경법규가 상위임을 협정문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네. 몇 차례 소송을 통해서 한국 사법부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환경 주권과 국민의 권리 문제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환경단체 포함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연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 미군 기지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평택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윤경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에 대해서 또 청주에 대해서 평택에 대해서 들으시는 동안 분명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이야기도 있으실 테고 그런 이야기들은 밑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꼭 집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예, 어떤 분께 질문합니다 라고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네, 질문하신 그 분께 대답을 듣고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따라서 오늘 기조 발제하신 안김정희님까지 네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뒤에 지금 제 뒤에도 그렇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뒤에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피켓팅 같은 네,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반에 저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에서 PTN, 피스트레일이나우에서 지금 핵정쟁 연습 중단 촉구 캠페인을 인증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코호스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네, 올려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증샷은 저희가 8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그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얼마나 그 한반도를 위협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이런 캠페인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네, 채팅방을 열어서 오늘 피켓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질문 드릴게요. 미군 기지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피해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소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1년 이후로 소파가 거의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의 알 권리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그 미군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쵸? 네. 네, 네. 음. 네. 어쨌든 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와중에 혹시라도 저희 어떤 그 해외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연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미군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 하면 미군을 뺀 나머지 국가들을 말할 텐데요. 네, 협력을 통해서 미군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제주해군기지는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기지고요. 그러나 내용상 이것은 분명히 그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어떤 기지 반대 투쟁도 다 국제 투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군의 기지는 독자적으로 고립되어서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그 수련입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한 기지 반대만으로는 한 기지의 폐쇄만으로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제주해군 기지만의 폐쇄가 아니라 오키나와 괌, 하와이 그 모든 군사 기지가 있는 곳, 미군 기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군사 기지가 있는 곳에 지역민들과 계속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바로 지금 이 웨비나처럼요. 그리고 서로 교육하고 그리고 같이 교류하고 연대를 쌓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마련해 주신 이 웨비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제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통해서 제가 한 국제 평화활동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축이 세 가지이다. 하나는 그 지역민들의 투쟁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민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바로 그 미국인들의 투쟁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외 동포들의 연대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는 바로 그 말을 다시 저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역민들의 투쟁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연대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투쟁.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웨비나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투쟁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정치인들을 만나야 하나? 아니면은 계속적인 어떤 집회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때가 되면 워싱턴 DC에 몰려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끊임없는 연대는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커다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활동가분들께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참으로 힘이 되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연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는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들어서 네, 약속을 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사드가 그러니까 사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소성리에서 지금 사드 반대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예, 할머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그 사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드 배치 지역이 소송이가 아니었고 성산포대라고 해서 성주읍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송이 주민들이 매일 성주읍으로 촛불 집회를 나오신 거예요. 물론 다른 마을들도 다 많이 나오셨지만 소송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주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우리 성주 일이다라고 하고 나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 싸움을 시작하신 건데, 그 촛불에서 저희 그 구호가 뭐였냐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사드의 최적지는 없다. 이게 저희 그 전체 굉장히 큰 그 주요한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집 앞마당에 놓기 싫은 무기를 남의 집에 넣으라고 하면 되냐, 이런 이제 인정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계속 그 연설이나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문제, 그다음에 이거 중국을 겨냥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드가 남의 집을 몰래카메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걸 중국을 겨냥을 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근데 이게 소송이 터지면 소송이만 불바다가 되냐? 한국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소송이로 배치됐었을 때 그런 학습들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에서 소송이로 배치가 되니까 할머니들은 이건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한반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이 딱 그 배치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소송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자지라 그 신문사도 들어오고, 뭐 스페인이나 뭐 미국 방송 기본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해외 통신들이 들어오면서 할머니들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럴 때 이제 할머니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 그 인터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만약에 우리한테 좋은 것 같으면 우리한테 줬겠나. 저거들이 가져갔겠지.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줬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롯데 골프장이었거든요. 저 자리가. 그 사드가 배치된 자리가 롯데 골프장이었잖아요. 근데 롯데 골프장을 굳이 교환하면서 롯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에서 모든 그걸 막았잖아요. 그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도 하고, 롯데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문제 발생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은, 투쟁 안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르신다 하지만, 초창기 사드 반대 촛불이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네,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소송이가 아니어도 반대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한반도 그 어디에도 안 된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투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근데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짠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생을 이렇게 투쟁으로 보내다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아까 비디오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짠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서도 브루스 개그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금 질문은 최성희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후원을 하시거나 연대에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연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성희님이 브루스 개그눈이 활동하는 단체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도 군사화되고 있는 제국의 문제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성희님. 예, 영어로는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고요. 그 음. 링크는 space for peace.org인데 가운데 4는 영어로 그러니까 그 숫자로는 4, 영어로 그거를 그 4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pace 제가 채팅방에 쓸까요? 네,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에서 요 부분을 지금 제가 spaceforpeace.org라고 올렸고요. 지금 아까 발제에서도 이 우주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미국의 그 군사 정책의 핵심은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주를 통한 그 지배, 우주 통제와 지배를 하나의 그 닥트린으로 계속 그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그 미국이 한국에도 주한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쟁의 영역에서 이 우주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우주 군사화는 또한 그 우주 산업, 그 기업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들을 그 우주 지배, 우주 통제 지배에 끌어들이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요. 35조. 그래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우주 산업과 우주 군사화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그 우주 산업의 붐, 단지 제주뿐만이 아니라 남한 전체에서 지금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우주 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의 그 표면적인 이유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으나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미국의 그 패권을 위한 그 미국의 정책이 바로 이 우주 영역을 확장하고 전 동맹으로 그 확장하는 것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동포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기지 반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모가 있는가를 아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또한 많은 그 동영상들이 교육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많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Space for Peace ORG. 네, 예. 앞에 S가 소문자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선생님이셨네요. 네, 황용우님이라고. 네, 위성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드론 살상, AI 기술을 접목한 대량 살상 등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AI를 기술을 접목한 대량 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팔레스타인 경우를 들면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요긴하게 이스라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대디를 부탁해라는 AI를 활용한 그 작전이 있는데 이 작전은 그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AI 기술로 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AI가 쓰이고 있고 지금 오커스라든지 그런 미국의 주요한 동맹 그런 동맹체에서 이 AI 기술은 우주 사이버 기술과 함께 계속 개발되도록 촉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저희끼리라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채팅창에다 질문을 남기시는 것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제해드리고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코호스트 분들께서 네, 음소거를 해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계신 투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아마도 본인의 이거는 이제 음, 사생활적인 영역도 있을 거고, 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길어지는 투쟁 속에서 동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함께 하던 분들이 이제 뭐 빠져나가는 그런 일도 생길 테고, 네,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주는? 네,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 투쟁이 지속되게 되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공동체 식당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 한 분이 14년째 매일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을 위한 식사를 매일매일 아무 임금도 없이 계속 만들어주고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 백배, 11시 미사, 그다음에 12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상의 투쟁이 14년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개인적 사정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 강정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제주의 군사화가 완공 이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즉 과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원인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 통해서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제주의 우주센터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투쟁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카페를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군사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인가 봐요.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오시기도 하셨지만 조금은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답답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그런 답답함들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투쟁임은 분명합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 지금 제주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발언을 해주셨는데 혹시 안김정혜님 네 예, 발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아까 이제 역사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아직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요. 다시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호스트 분들 음소거 해제 해주세요. 아직도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는 동안 네, 우리 소희님 네,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네,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안김정기 대표님 아, 음소거 해제가 되셨네요. 됐어요. 네네, 저기 됐습니다. 네, 네, 됐나요? 예.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굉장히 연대 많이 중요한데, 지난 5월 24일 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뭐 탑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계하고 군산복합체, 이들에 대한 압박이 없으면은 저는 정말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악관이나 미 의회 이런 쪽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그다음에 한국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일단 저기 뭐죠? 그 조미 평화조약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작년에 정전 70주년 때문에 이제 많이 했었을 텐데,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이 백악관 그리고 뭐 의회가 되겠죠. 이들에 대한 좀 압박, 그다음에 편지 쓰기, 전화하기 이런 것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을 끝없이 주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군산복합체의 문제인데, 이 군수 산업 그리고 군수 무기를 만드는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공장 앞에서 그런 기업체 앞에서 1인 시위 내지는 연대 시위를 벌려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위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그 표를 갖고 있는 미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백악관 이런 정치인들에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니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북 대화도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그리고 군산복합체에서 제공하는 무기들 때문에 죽음의 장사를 하는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미 평화 조약을 원한다. 그다음에 군수산업체에 더 이상 죽음의 무기를 생산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좀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1년에 몇 번씩 애드보커시 윅이라고 해서 정치인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종전 협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갖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게 거기에 나오는 보좌관들이나 비서들이 어느 정도 상황 숙지를 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마치 우리에게 그냥 처음 아주 뭐 기본적인 것부터 듣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들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온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온 상태여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참 답답한 상황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못하고 그쯤에서 벗어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저희의 어떤 활동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랜 투쟁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임윤경님. 네, 한국과 미국의 바람직한 관계 참 이 또한 힘든데, 네. 무엇이라고 아,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할 이유가 없는 없죠.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일단 기지로 인해서 일단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평택 그 캠프풀이나 그 오산 기지에서도 그 UFS 훈련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면 그 환경 파괴부터 주민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관심도 없고, 일단은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늠하지도 못하고 추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만으로만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존재함으로써 그 피해는 그 일단 일상 곳곳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으면 바람직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역사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안김정희 선생님께서 뭐 그 어떤 조약 하나, 규정 하나, 네, 동등한 것이 없잖아요. 동등은커녕 너무너무 그 전 세계에서도 가장 불공정한, 불평등한, 네, 그런 조약을 맺고 있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관계는 정말 원하나, 네, 누구나 다 원하나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들 해주시고 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미국 현지에서 미국 정치인들과의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일들,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 시간에 네, 뒤풀이 시간에 함께 미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어떤 식의 활동들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따 뒤풀이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강정에서 그 활동하고 계시는 식초님 지금 예, 여기 시애틀에 와 계시는데요. 또 뒤풀이 시간에 또 시초님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이미 하셨었던 그 웨비나였었는데 5월 달에 네. 안김정희님, 이은주 목사님께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활동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예, 뒤풀이로 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7일 사흘 동안 뭐 다영역 한미 군사 훈련이라는 뭐 프리덤 엣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영역 훈련 안에 사이버 우주 영역 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해상, 수중, 공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8월 이제 곧 돌아오죠. 네, 19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습니다. 핵전쟁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훈련들이 네, 누구를 위한 훈련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조금 더 알리는 그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나가는 그러한 작은 일들부터 또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 제국주의를 향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화 활동가분들,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활동에 저희는 언제나 늘 동참할 것입니다. 그것이 연대의 힘이고, 연대만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작은 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샷 있습니다. 네. 인증샷 찍으셔서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미군사훈련 홍보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이은주 목사님, 안김정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함께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나가지 마시고 우리 인증샷 찍을게요. 네. 그 인증샷은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메라를 켜셔도 좋습니다. 카메라를 모두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인증샷은 우리 희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 연대 PTN에서 마련한 핵 전쟁 연습 중단 촉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나가지 안녕하세요. 마시고요. 네, 우리 여기 예, 이구님. 네. 예, 저희 시초님이랑 행사하고 같이 끝에 인사드리려고 참여했는데 여기 시초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는 지금 여기 타코마의 지금 골든룰 프로젝트 행사에서요, 반전 반핵 관련해서 현장에서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트 네프린 연대 그리고 KPMG랑 같이 하고 시초님 같이 참여해서 예,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희 반갑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오늘 통역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지금 금방 시초님의 과 그다음에 시애틀 소식 전해주신 우리 이구님의 이쁜 따님 해나님, 네, 통역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발표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네, 발표자님들과 함께 그 연락하시면서 애써주신 우리 니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코호스트 하시면서 우리 PTN 활동가들, 네, 한익 선배님, 박영주 선배님, 또 희경님, 또 우리 김수국 선생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저기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미국에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보셨나요, 익 선배님?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방 안보 외교 관련해서 소위 재미 교포 등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을 만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직접 전달하는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영준 선배님도 좋고 익수 선배님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요건 미국 상황이니까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찍어드려요? 그러면은 저기 두 분 다 빼고 그럼 저기 주연님 주연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이게 좀 제가 네.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한국에 계셔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 계셔도 그렇고